2년 동안 일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막판에 조합장이 교체가 돼버려요. 저희랑 친했던 조합장이 사라지고 새로운 조합장이 와가지고 당신 누구야? 계약 제대로 한 거야? 이거 너무 단가 높은 거 아니야? 20% 깎고 받습니다. 그래. 분양은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요즘에 또 많이 선정하고 있는데 시공사들하고 항상 또 조합이 싸웁니다. 이렇게 힘들게 시공사를 뽑았는데 싸워요. 17년간 제가 이 현장을 봐왔는데 법률적인 시각에서만 봤습니다. 항상 시공사는 악의 축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모든 사람이 악의 축이 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작은 한 명의 세입자, 지극히 약한 소유자도 다 악의 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각자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벌이는 한판의 전쟁터입니다. 모든 욕망이 표출되고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잘하면 인생 대박이 터지거든요. 그리고 시공사도 이 한 현장 잘하면 수백 수천억의 이익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고, 근데 시공자도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당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많이 당해요. 경쟁을 하면서. 경쟁 입찰할 때 자기도 공정 경쟁하고 싶지만 경쟁 시공자가 건달짓을 하니 여기서 나만 착한 짓을 하면 밀리거든요. 자, 저는 여기 공사 단가를 400만 원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400만 원 도저히 각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옆에서 이렇게 덤핑을 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덤핑을 쳐야죠. 그래서 내가 낙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470을 메꿔낼 수 있는 다른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도 입찰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당선이 안 됩니다. 변호사도 거짓말해요? 자문료 무료, 매도청 건당 얼마 라고 해놓고 나중에 슬슬 올려야 되죠. 출혈 경쟁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구조. 시공자도 다른 데서 많이 등친 거죠. 자기도 당하고 와서 한 번 수주한 현장에서 그 모든 손해를 다 만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정되기 전까지는 을이었다가 선정되는 순간 이제 초갑으로 변신하면서 계약 체결할 때까지 이제 계약 협상을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시공사가 이런 일을 하죠. 조합에 운영 자금을 주지 않습니다. 한 2~3천만 원씩 조합장 월급, 총무 월급, 임대료 그걸 주지 않아요. 그러면 조합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고사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하세요. 계약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일단 계약을 유리하게 받아내고 나중에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신기술이 나왔다. 요즘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실래요? 그래서 계속 시공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타 구역 현장에서 손해봤던 거, 입찰할 때 덤핑 입찰했던 거를 다 이제 보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용역업체의 선정에서 같이 일어나고 저희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모든 업종에서 이게 클린한 그런 수주 이게 될 수 없는 문화 자체이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덤핑을 하고 과장을 하고 들어온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지금 약합니다. 저 업체는 옛날에 저랬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재를 때려야 돼요. 딴 데 가서 또 그 짓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시장에서 선정돼야만 한다.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해진다. 뇌물을 줬더라도 안 들키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참 씁쓸함이 많습니다. 사실 원래 시공사에 대한 제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현장에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자, 금품을 살포해서 선정이 됐는데 걸릴 확률이 5%예요. 그러면 살포합니다. 근데 한 번 걸렸을 때 일벌백계로 그냥 굉장히 영업정지를 막 1년, 2년을 하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토해나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공사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악마예요. 조합도 악마입니다. 조합이라는 것은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큰 소리 땅땅 칩니다. 저희는 변호사인데 수임료 못 받고 공짜로 임시대 송달료가 저희 돈 박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돈 안 줄 거야. 후불제로 돈을 받는데 그때 가서 또 돈을 또 깎습니다. 그러면 징글징글하죠. 근데 2년 동안 일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막판에 조합장이 교체가 돼버려요. 저희랑 친했던 조합장이 사라지고 새로운 조합장이 와가지고 당신 누구야? 계약 제대로 한 거야? 이거 너무 단가 높은 거 아니야? 20% 깎고 받습니다. 시공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공사도 잘려요. 시공사도 해지 많이 당합니다.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근데 조합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깜빵에 갔다 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관례처럼 됐잖아요. 물론 그 비율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조합장님들이 깜빵을 가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깜빵에 자주 가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권력이 커요. 너무 이권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주워먹을 게 많아요. 그러면은 깜빵에 한번 가더라도 조합장을 한번 하는 게 낫나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나이 50에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칩시다. 빚이 50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처의 명의로 2억 원짜리 작은 빌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2억 원에는 근저당권이 1억 6천만 원이 꽉 차 있어요. 순 재산은 4천만 원인데 거기에 10분의 1 지분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대표 소유자로 선정이 돼서 수조 원의 공사를 이끄는 조합장이 되십니다. 이를 것은 400만 원.
아, 지분권자도 될 수 있으니. 예, 지분권자. 부인이 10분의 9, 난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잃을 게 없어요. 한 100억을 챙겼다면 6년 살고 나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익이 너무 크니까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무슨 뭐 용역업체 선정이나 그런 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권한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돈을 받은 건 맞는데 돈을 일부러 또 줍니다, 업체가. 왜 일부러 줘요? 주면은 받는 순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일부러 자꾸 줘요. 자꾸 주면 한 1,000만 원이라도 받는 순간 저한테 돈 받으셨잖아요. 제가 다 그 드린 거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같이 들어갈까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코 깨는 거죠. 조합장이나 임원한테 한 3,000만 원 드렸어요. 저희 업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합장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됐어, 불운하게. 그러면은 당신 왜 그랬어 하고 이제 찔러버리는 거죠. 3,000만 원 줬다고. 그 사람은 검찰에 가서 쇼부를 보는 거죠. 저는 제가 드린 거 맞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또 이런 사안들도 있어요.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투표를 했는데 서면 결의서가 위조됐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특히나 서면 결의서는 해외 거주자, 지방 거주자 또는 치매나 몸이 아프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뭔가를 이렇게 보내도 답이 안 와요. 항상. 그리고 우편물이 반송 오는 사람들 주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안 와. 그분들 거를 이제 위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을 쓰고 왼손을 썼다가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살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서면 결의 위조하는 걸? 사실 전자투표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전자투표 하려면 정관부터 바꿔야 하는데요. 그 정관을 바꾸는 주체는 조합의 집행부입니다. 근데 조합의 집행부는 지금 서면결의서 대충 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왜 바꿔요, 그거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조합을 엎어야죠. 엎으려는 곳들이 수싸움을 해서 전자투표로 하자고 해서 바꿔놓고 자기가 이제 집행부 가니까 이게 괜히 바꿨네, 이게. 전자투표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전자투표가 어렵습니다. 아예 그냥 도정법에서 강제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도 듭니다. 자, 김양훈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